조선은 약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된 왕조였지만 그 긴 역사 속에는 평화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으며, 특히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지거나 권력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 불만은 결국 무력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나라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회 전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통치자들은 단순히 왕좌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결국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반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라를 무너뜨릴 뻔했던 5번의 순간을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은 이괄의 난입니다. 1624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것입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은 장군이었던 이괄이었으며, 그는 원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권력 내부의 불신 속에서 점차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 불만이 폭발하면서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병력을 모았고 예상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왕실과 조정은 반란군의 속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대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결국 반란군은 수도 한양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순간 조선 왕조는 실제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수도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충성파 군대가 빠르게 재정비를 마치고 반격에 나서면서 반란군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괄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살해되면서 반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군대가 왕을 지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1811년 겨울, 조선의 북쪽 지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이라는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방 관리들의 부패가 겹치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홍경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을 사용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불만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낼 수 있는 강한 설득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특히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비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과 상인, 그리고 일부 군인들까지 반란군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조선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란군은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국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진 끝에 반란군은 점차 약해지게 되었고, 결국 홍경래 역시 전투 중 목숨을 잃으면서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 존재하던 불만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1862년 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저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움직임은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결국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봉기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단순한 세금의 양이 아니라 그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으며, 특히 일부 지방 관리들이 권력을 이용해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거나 부패한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는 일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관청으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관리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청 건물이 불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조선 정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반란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농민이나 군인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젊은 관리들이 직접 권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란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궁궐이 장악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조선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처럼 보였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반란은 단사흘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지만 조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논쟁을 남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894년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몇 개의 지역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농민이 무기를 들고 모였고, 그들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규모와 조직력은 이전의 어떤 반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상황은 단순한 반란을 넘어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조선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반란은 단순히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일까요? 아니면 안에서 쌓여온 불만일까요?